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부터 기업들도 한껏 들뜬 분위기였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치도 또 경제 사정도 그럴 처지가 못 됐습니다. 모두 아슬아슬했던 한 주 기업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기업 기상도로 살펴보시죠.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업들 상황이 안개 속, 아니 눈보라 속입니다. 앞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까지 새서 버티는 것조차 녹록지 않습니다. 기업 기상도 펼쳐서 맑고 흐린 기업 찾아보시죠. 첫 맑은 기업, 나눔 로또입니다. 이 불황 속에 지난해 로또 판매는 크게 늘었습니다. 불황에 잘 되는 장사가 드뭅니다. 그런데 작년 로또 판매는 9% 가까이 늘어 역대 2위 3조 5,500억 원이었습니다. 최고 기록은 2003년 3조 8천억 원입니다만 이때는 한 게임이 2,000원일 때였죠. 로또 잘 팔리니 나눔 로또 역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힘든 경제 상황에 적금, 보험 깨는 비율도 역대 최고랍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한탕에 빠지지 않게 해줄 정치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게임회사 넷마블입니다. 한 달 매출 2천억 원 넘는 대박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란 게임입니다. 원래 NC소프트가 만들어 흥행한 게임의 모바일 후속편인데요. 초반 인기몰이에 월 1,000억 원대는 될 거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내 게임 초유의 일에 넷마블은 물론 이 게임 지적 재산권과 넷마블 지분이 있는 NC소프트까지 대박 조짐입니다. 게임에 빠진 가족이 있는 집에겐 안 좋은 소식이겠습니다만 이 불황에 기꺼이 지갑을 열게 하는 능력이 놀랍습니다. 이제 흐림 기업입니다. 롯데그룹 보시죠. 특검 수사도 부담인데 사드 부지 제공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성주 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결정된 뒤 중국 롯데 계열사에 대한 갑작스런 세무조사, 위생조사 등으로 압력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결정이 이루어진 게 작년 9월인데 아직 이를 승인할 이사회 날짜를 잡지 못했답니다. 정부와 합의해놓고 말 바꿀 수도 없고 중국 현지와 국내 면세점, 호텔 장사 때문에 중국 눈치 안 볼 수도 없는 롯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특검 수사는 덤입니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심각한 부진에 줄이고 또 줄였는데 이번엔 조단위 공사 해지라는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문제의 공사는 1조 6천억 원짜리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발전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절반 이상 진행됐는데 돌연 계약 해지하자입니다. 적자 공사라 재무제표에 손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카자흐스탄에서 1조 4천억 원짜리 공사 해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주잔고 줄어드니 매출 감소까지 예상됩니다. 작년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한 금융당국이 올해는 건설업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기름값 오르면 해외 건설 뜬다 했는데 기름값만 오르고 소식이 없어 걱정입니다. 다음은 백화점 업계입니다. 설 선물 장사로 연중 대목일 때인데 사정이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명색이 백화점이라 선물 단가가 비싸니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설 선물 매출이 작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백화점이 나오고 매출 늘어난 백화점도 고기, 과일, 굴비만큼은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급기야 현대백화점은 설 선물 최대 30% 세일에 나섰습니다. 사실 백화점보다 더 힘든 곳은 물건 공급하던 농어민들입니다. 불황까지 겹치니 일시적 진통으로 보고 대책 없이 넘어가기엔 이분들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중공업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힘든 이때 무서운 손님을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함영주 KB 하나은행장이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한 말의 요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그리고 노조 파업을 염두에 둔 듯 노사 상생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 자구안 이행점검, 한마디로 돈줄을 쥔 주채권은행장이 직접 찾아왔다는 건 좀 걱정하고 있다는 뜻인데 아무리 정중해도 큰 압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관적 전망으로도 조선업은 내년에나 반전의 계기가 생긴답니다. 올해도 힘들겠지만 잘 버텨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갈수록 늘고 통상 공세를 공언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출범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연휴가 이 파도들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충전하는 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기 불황이 오래가면서 요즘 기업들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느라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자와 금융, 유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위기 탈출 카드로 인공지능 기술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배터리 발화 결함으로 타격을 입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S8에 각종 첨단 기능을 담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생각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비서. 기존 S보이스 기능을 개선한 빅스비라는 음성 비서 콘텐츠가 담길 전망입니다.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로 송금, 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휴대전화 판매 부진에 애를 먹고 있는 LG전자는 신형 G6의 AI 음성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말만 해도 전화를 걸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기술을 선보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에어컨과 TV 등 다른 가전에도 경쟁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환경 정보를 추측하고 분석해서 제품 스스로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객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가전을 지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통공룡 롯데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위기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입니다. IBM의 인공지능 서비스 왓슨을 이용한 쇼핑 도우미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한편 롯데백화점의 AI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핀테크와 로보 어드바이저 경쟁이 한창인 은행, 증권은 인공지능 전문가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고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 철강업계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과 품질 관리로 수익성 향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12곳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35% 많은 약 1,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공공기관들은 이와 함께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사상 최대 수준인 187조 원의 정책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에 속하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4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의 취업준비생,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453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공식 실업자로 집계한 101만 2천 명보다 4.5배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자력형 취업준비생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4% 늘어난 127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물가가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인상과 농산물 가격 상승 탓에 생산자 물가가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계란을 비롯한 밥상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가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무가 177%, 배추 104%씩 뛰어오르며 농림수산품은 1.5%를 끌어올렸고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 석탄 제품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4년 만에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물가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4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안정될 것이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지난 물가 관계 차관회의 등에서 이미 나온 것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커졌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신규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가계부채와 서민 생활 안정을 이루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건전한
건전성 관리 강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서민과 한계 차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에서 등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두 마리 토끼 중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할지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전세가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과 국민,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34조 485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 3,849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2015년 기록한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 5조 8,118억 원을 2배 가까이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이 겹친 데다 서울 대신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고 전세가가 낮은 경기도로 이주하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과 자동차가 소득으로 평가돼 건보료 산정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버는 돈 없이 건보료만 인상돼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컸는데 정부가 건보료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소득 비중을 지금보다 2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고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됐던 자동차와 재산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자동차도 우선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점차 면제해주다 마지막에는 고가 차량에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버는 돈이 없는데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건보료 평가 항목에 포함돼 건보료 인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가 점차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고액 자산가인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편에는 월급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소기업 2곳 중 한 곳이 매출 감소나 판매 대금 회수 지연 등의 이유로 설 명절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98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은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7.1%로 또 원활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이 설 명절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2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부족한 금액은 7,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자 각 언론사들은 올해의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출산율과 고령화 시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주로 인구와 관련된 이슈가 주로 언급됐었는데요. 저희도 이와 관련한 소식 많이 전해드렸죠. 오늘은 소득과 결혼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유전 결혼, 무전 비혼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전 결혼, 무전 비혼 정말 슬픈 말이네요.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 사회의 계급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20, 30대 남성 가운데 소득 상위 10%의 기혼율은 82.5%였습니다. 그런데 하위 10%의 기혼율은 6.9%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 건데요. 더 큰 문제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혼율 감소폭을 소득으로 나눠봤을 때 상위층 평균은 10년 동안 5% 감소했고요. 중위층은 19%, 하위층은 27%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만 살펴봐도 유전 결혼, 무전 비혼이라는 현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10년 동안 소득이 낮은 남성의 결혼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진 거네요. 자, 바람직한 현상 같지는 않은데요. 정말 결혼을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걸까요? 네, 남녀에게 각각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남성의 41.9%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요. 여성의 31.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결혼은 사랑만으로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비율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고 싶지 않다거나 하고는 싶지만 못할 것 같다고 답한 30대 여성은 무려 43.7%였습니다. 남성은 22.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네요.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30대 여성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혼에 대한 남녀의 기대치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남성이 69.1%, 여성이 94.1%였습니다. 양쪽 다 상당히 현실적인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배우자의 희망 월 수입은 남성이 193만 원, 여성은 330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16년 정규직 평균 임금이 279만 원이니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닐 경우에 배우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게 조사 결과 나타난 겁니다. 네, 정규직 평균 월급이 279만 원이고 비정규직 평균 월급이 149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유전 결혼, 무전 비혼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자,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위해서는 집값이 가장 부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혼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남성이 기대하는 신혼집 비용은 1억 6,604만 원, 여성은 1억 8,07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금액인데요. 정규직 평균 월급 279만 원을 5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한 돈이라고 합니다. 네, 신혼집 준비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막상 저 돈으로 서울에 전세 얻기가 힘들잖아요. 전세값 상승률은 월급을 모아서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고요. 네, 그렇죠.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억 3,799만 원이었습니다. 정규직 평균 월급을 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부족한 액수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2,529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네, 주거 비용은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협박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주거 비용과 함께 또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것도 큰 고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어봤는데요. 1위는 보육 지원, 2위는 주택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각각 30%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3위는 일자리와 고용 불안 해소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설문 결과였습니다. 네, 이러다가 정말 부자들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니겠죠. 결혼이 특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데이터 뉴스는 유전 결혼, 무전 비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